주도주 완전 정복 17강. 주도주가 조정을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 주식시장에서 좋은 주도주를 찾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도주의 조정을 견디는 것입니다. 주도주가 강하게 상승할 때는 누구나 좋아 보입니다.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거래 대금도 증가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들어옵니다. 뉴스에서도 계속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떨어집니다. 다음 날도 떨어집니다. 고점에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투자자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혹시 주도주가 끝난 것은 아닐까? 외국인이 떠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반대로 어떤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도주니까 무조건 다시 오르겠지. 조정은 모두 매수 기회야. 하지만 두 가지 생각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락이 건강한 조정은 아닙니다. 오늘 17강에서는 강한 주도주의 정상적인 조정과 추세가 무너지는 하락은 무엇이 다른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도주는 왜 조정을 받을까요? 가장 단순한 이유는 주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계속 직선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상승하고 쉬어가고 다시 상승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큰 추세를 만들어갑니다. 강하게 상승한 주도주에는 수익을 많이 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합니다.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은 높아진 가격에 부담을 느낍니다. 매수세가 잠시 약해집니다. 그러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승 추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조정은 너무 빠르게 달아오른 주가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높은 가격에서 따라붙었던 사람들의 물량이 정리되고 다시 새로운 매수 주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조정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도주가 상승할 때는 강한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많은 돈이 몰립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다면 적극적으로 팔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격은 조금 떨어지지만 큰돈이 급하게 탈출하는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조금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점에서 대규모 거래대금과 함께 긴 음봉이 나타난다면 큰 자금의 이탈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하루의 거래량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날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중요한 지지선을 지켜내는가입니다. 강한 주도주는 조정을 받아도 중요한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박스권의 상단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신고가 부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이동평균선 부근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이런 중요한 가격에서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승 추세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항선이었던 가격이 돌파 이후에는 지지선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10,000원을 넘지 못했던 종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한 거래대금과 함께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2,000원, 13,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조정을 받아 다시 10,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0,000원 근처에서 다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가가 반등합니다. 이런 경우 과거의 저항선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시장보다 강한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3%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주도주는 마이너스 1% 정도만 하락합니다. 또는 장중에는 크게 떨어졌지만 종가에는 낙폭을 대부분 회복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반등할 때는 주도주가 가장 먼저 올라옵니다. 이런 모습을 반복한다면 그 종목의 상대적인 힘이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도주의 힘은 상승할 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할 때 더 잘 보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많은 종목이 오릅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면 진짜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이 구별됩니다. 주도주가 조정을 받을 때 반드시 시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시장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가,
아니면 시장보다 잘 버티는가? 그리고 시장이 반등할 때 누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가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는 동안 외국인이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기관도 일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주도주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급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는가입니다. 오랫동안 매수하던 외국인이 갑자기 지속적으로 대규모 매도를 시작하는가? 기관 역시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는가? 그리고 그 매도와 함께 주가의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지는가? 이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조정 중에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중요한 가격을 지켜낸다면 큰 흐름이 아직 살아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대장주의 지위를 유지하는가입니다. 주도 섹터 안에서도 조정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장주도 떨어지고 2등주도 떨어지고 후발주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등이 시작되면 차이가 나타납니다. 진짜 강한 대장주는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이전 고점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신고가에 도전합니다. 반면 약한 종목은 반등해도 이전 고점까지 가지 못합니다. 조금 오르다가 다시 밀립니다. 이런 차이를 봐야 합니다. 주도주의 조정은 대장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산업의 성장 논리가 훼손되지 않았는가입니다. 이것은 차트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산업의 미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전망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너무 많이 올라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가격의 조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업의 핵심 성장 논리가 무너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합니다. 기업의 실적 전망이 계속 낮아집니다. 대규모 수주가 취소됩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산업 정책이 크게 바뀝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라 주도주의 근본적인 조건이 변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도주 투자자는 차트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가격의 조정인지, 기업과 산업의 변화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도주가 얼마나 떨어져야 정상적인 조정일까요? 마이너스 5%일까요? 마이너스 10%일까요? 마이너스 20%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종목마다 다릅니다. 산업마다 다릅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변동성이 큰 성장주는 조정폭도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퍼센트 하락했으니 끝났다, 몇 퍼센트 하락했으니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락률보다 구조입니다.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는가, 시장보다 강한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떤가, 대장주의 지위를 유지하는가, 산업의 성장 논리가 살아있는가,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도주 투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주도주에 대한 믿음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주도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주도주라도 언젠가는 주도주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도주의 조건을 믿어야 합니다. 조건이 살아있다면 계속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생각을 바꿀 준비도 해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계속 감소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합니다.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집니다. 시장보다 더 약해집니다. 반등에서도 힘이 없습니다. 새로운 대장주가 다른 산업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의 성장 전망까지 나빠집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난다면 단순한 조정이 아닐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17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강한 주도주도 조정을 받습니다. 건강한 조정에서는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살펴봅니다. 중요한 지지선을 지켜내는지 봅니다. 시장보다 강한지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조정 이후 대장주가 가장 먼저 회복하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산업과 기업의 성장 논리가 살아있는지 확인합니다. 주도주 투자자는 하락한다고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도주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버티지도 않습니다. 조정의 성격을 봅니다. 가격이 쉬어가는 것인지, 큰 돈이 빠져나가는 것인지,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지, 주도주의 조건이 무너지고 있는지, 이것을 냉정하게 관찰합니다. 주도주를 오래 보유하는 힘은 무조건 참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왜 보유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보유해야 할 조건과 떠나야 할 조건을 구별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다음 18강에선 오늘 이야기한 조정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주도주의 눌림목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단순한 하락과 좋은 눌림목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많은 투자자가 눌림목이라고 착각하는 위험한 하락은 무엇인지 다음 강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도주 완전 정복 18강 주도주의 눌림목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눌림목에서 사야 한다. 조정을 기다렸다가 사야 한다.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눌릴 때 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차트가 하락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하락이 다시 상승하기 위한 눌림목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가 끝나고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 것인지 실시간으로 구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눌림목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거야. 하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그래도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겠지. 그러나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눌림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8강에서는 주도주의 건강한 눌림목과 추세가 무너지는 위험한 하락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눌림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눌림목은 상승 추세로 이어가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을 말합니다.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투자자는 수익을 실현합니다.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주가는 조금씩 내려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산업의 성장성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큰 돈이 모두 빠져나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너무 빠르게 상승했던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런 조정이 끝나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눌림목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큰 상승 추세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눌림목은 상승 추세 안에서 나타나는 조정입니다. 이미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들어간 종목이 조금 반등하고 다시 떨어지는 것을 눌림목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주가가 고점을 높이고 있는가? 저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가? 중요한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상승하고 있는가? 주가가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상승 구조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산을 올라가다가 잠시 쉬는 것과 산 정상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것은 다릅니다. 눌림목은 산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잠시 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지 봐야 합니다. 주도주가 강하게 상승할 때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대금도 커집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가격은 조금 내려오지만 적극적으로 팔려는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건강한 눌림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폭발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긴 음봉이 나온 뒤 며칠 동안 계속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눌림목이 아닐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주도주 투자자는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상승할 때 거래량과 하락할 때 거래량을 비교합니다. 상승할 때 돈이 강하게 들어오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매수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할 때 거래량은 약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커진다면 매도의 힘이 강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멈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도주는 아무 가격에서나 반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전 박스권의 상단, 과거의 신고가,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던 가격대, 주요 이동 평균선,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주도주가 오랫동안 2만 원 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주가는 2만 5천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2만 3천 원, 2만 2천 원, 2만 1천 원, 그리고 다시 2만 원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만 원이라는 가격입니다. 과거에는 넘지 못했던 저항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돌파 이후 이 가격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 과거의 저항선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눌림목에서 자주 관찰하는 구조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시장보다 강해야 합니다.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하는 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 마이너스 3% 하락합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주도주는 마이너스 1% 정도만 하락합니다. 또는 장중에 크게 밀렸다가 종가에는 대부분 회복합니다. 이것은 그 종목을 기다리는 매수세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는 날, 그 종목이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이전 고점을 향해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모습을 반복한다면 주도주의 힘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눌림목은 단순히 많이 떨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떨어질 때 잘 버티는 자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수익 실현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큰 흐름입니다. 조정을 받는 동안에도 외국인이 다시 매수하는가, 기관이 중요한 가격대에서 들어오는가, 며칠간의 매도 이후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가, 수급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닌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매도를 하고 주가도 중요한 지지선을 계속 무너뜨린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큰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장주가 먼저 살아나는지 봐야 합니다. 주도 섹터 전체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주도 떨어집니다. 2등주도 떨어집니다. 후발주도 떨어집니다. 이때는 모두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등이 시작되면 차이가 나타납니다. 대장주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거래 대금이 다시 증가합니다. 이전 고점을 향해 빠르게 회복합니다. 반면 약한 종목은 반등이 느립니다.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하락합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는 단순히 많이 떨어진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정 이후 가장 먼저 살아나는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싸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도주 투자자는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보다 가장 강하게 버티는 종목을 봅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가 하는 대표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물타기와 눌림목 매수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눌림목 매수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정상적인 조정을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물타기는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추가 매수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10,000원에 샀습니다. 9,000원이 되었습니다. 싸졌다고 생각해서 또 삽니다. 8,000원이 되었습니다. 더 싸졌다고 생각해서 또 삽니다. 7,000원이 되었습니다. 평균 매입 가격은 내려갔지만 주가의 추세도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눌림목 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락하는 종목에 계속 돈을 넣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격이 내려갔다고 눌림목이 아닙니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주도주의 조건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수급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 논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함께 나타날 때 우리는 좋은 눌림목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하락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고점에서 대규모 거래량과 함께 급락합니다. 두 번째, 반등할 때 거래량이 약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지지선을 계속 무너뜨립니다. 네 번째, 시장이 반등해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지속됩니다. 여섯 번째, 대장주의 지위를 다른 종목에 빼앗깁니다. 일곱 번째, 기업의 실적 전망이나 산업의 성장 논리가 약해집니다. 이런 신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난다면 단순한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눌림목은 지나고 나서 보면 쉽습니다. 차트를 펼쳐놓고 보면 여기가 눌림목이었구나. 여기서 샀으면 됐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그 순간이 눌림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관찰해야 합니다. 주가가 지지선에서 멈추는지, 거래량이 감소하는지, 수급이 돌아오는지, 시장이 반등할 때 먼저 움직이는지, 그리고 다시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도주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을 정확하게 맞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좋은 확률의 구간을 찾는 것입니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강한 종목을 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조금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하락하는 약한 종목을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강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눌림목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첫째, 큰 상승 추세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둘째, 조정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지 봅니다. 셋째, 중요한 지지 구간을 지켜내는지 봅니다. 넷째, 시장보다 강한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여섯째, 반등할 때 대장주가 가장 먼저 살아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과 산업의 성장 논리가 살아있는지 봅니다. 주도주 투자자는 떨어지는 종목을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한 종목이 잠시 쉬어가는 것인지, 약한 종목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그 차이를 봅니다. 눌림목은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의 문제입니다. 큰돈이 떠난 종목의 하락과 큰돈이 남아있는 주도주의 조정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안의 흐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가만 보지 마십시오.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 대금을 보십시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십시오. 시장이 흔들릴 때 누가 가장 강하게 버티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움직일 때 누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좋은 눌림목은 강한 주도주가 다시 달리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다음 19강에서는 주도주는 언제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가? 조정을 마친 주도주가 다시 상승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신호는 무엇인지, 거래량과 거래대금, 수급과 차트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다음 강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